안녕하세요. 남매의 우애 때문에 남편과 갈라서게 된 여자입니다. 솔직히 남매 간의 우애 좋은 게 무슨 안 좋은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자라서 사실 우애 있는 형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떤 우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함천이 됐고 저랑 시어머니가 함천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연도부터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을 안 보고 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봐 주세요. 요즘은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흔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가 어리고 제가 이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둘이 되고 제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이직을 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번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해서 사정을 해야 됐거든요. 어머니, 시연이랑 현지만 남아있어서 전화드려요. 어디쯤이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많이 막히네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저희 어린이집이 저녁에 나오는 곳이 아니라서 애들이 많이 배고플 것 같아서요.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네, 죄송해요. 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7시 30분, 늦게는 8시에 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4살, 2살 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만 하루 종일 맡기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저를 볼 때마다 배고프다고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는 남편한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애가 하나였으면 저도 이런 생각까진 안 했을 것 같은데 애가 둘이기도 하고 남편도 야근이 잦은 직업이라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매번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게 마음이 안 좋다고 했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당신이 계속 돈 벌 거라고 해서 우리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이 집 산 거잖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갚아야 될 대출이 몇 갠데. 그건 그런데 당장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아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애들이 좀 어려서 그런 건데 이 고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회사 선배도 애들 이맘때쯤에 형수가 회사 그만둔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돈 없어서 엄청 후회 중이더라고. 이제 애들 커가면 돈 들어갈 일만 생기는데 그때 당신 취업 안 되면 어떡해. 어떻게든 회사를 보내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야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봐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반찬을 챙겨주러 오셨는데 집은 엉망진창이지. 저는 얼굴이 반쪽이 돼서 애 둘을 데리고 오지. 그리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성화지. 이런 모습을 보시더니 저한테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아이 낳을 때마다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긴 했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안 맞으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당시 애들을 어린이집 끝날 시간에 맞춰 학원에 돌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애들이 학원 가기 싫다고 한 적도 많았어서 더욱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얘기해보니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괜히 애들 학원 돌리고 그러는 것보다 할머니가 봐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요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애들 봐주는 경우도 많잖아. 애들이 학원 가는 거 좋아하면 나도 그냥 보내겠는데 가기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보내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지금 집값이 조금 떨어져서 당장 파는 건 아쉬우니까 전세 같은 걸로 돌려놓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던가 하자. 그래, 만약 어머니 집에서 살다가 정 안 맞고 그게 더 힘들면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가 결혼하는 시기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불편한 상황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두 새벽부터 애들 깨우고 입안에 차가운 우유나 빵조가리 몇 개 넣고 어린이집에 가는 게 아니라 푹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서 할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도 너무 좋았나 봐요. 하루는 저한테 할머니 집에 오래오래 있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신우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셨는데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에서 산후조리 하고 싶다고 하며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신우 첫째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신우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무리하셨는지 몸살이 와서 며칠을 몸져 누워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큰 우리 애들만이라도 친정집으로 보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의 첫째 아이 산후조리가 끝나고 다시 예전과 같은 평화가 찾아오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본인이 이바지라도 하겠다며 애를 하나 더 낳더군요. 신우의 말로는 시댁에서 계속 딸을 낳아야 된다고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둘 다 아들이었어요. 한번 시어머니가 저희 애랑 신우이 애 그리고 신우이 몸조리까지 하고 아프셨어서 신우이가 시댁에 있을 때에는 제가 친정의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우이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서 다 주문해 주는 거 있죠. 뭐 동생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배달 오는 거 보니까 결제된 금액이 무려 5만 원 돈이더라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비싸 하는 마음에 영수증을 봤는데 휴가는 뭐 그리 해놨는지 제가 남편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돈이 넘쳐나? 아니 무슨 배달값으로 5만 원을 써. 근데 이 와중에 남편은 신우이가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내 동생 불쌍하지도 않어. 애 성별을 제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딸 낳으라고 시댁에서 못살게 굴어서 여기에서 산후조리 하는 거잖아. 근데 당신 때문에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뭐? 신우가 뭘 편하게 못 쉬어. 편하게 못 쉬는데 둘째까지 와서 산후조리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시댁에 들어와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안 불쌍해? 우리 애들이 메뚜기도 아니고 이렇게 신우이 올 때마다 친정이 있어야 되잖아. 동생한테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다. 이래서 왜 돈 안 돼?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제가 음식 사주는 걸로 눈치를 줘서 그런가. 그 뒤로는 몰래 용돈을 쥐어주더라고요. 남편을 또 잡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어차피 신우가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더 낫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좋게 넘겼습니다. 근데 신우가 또 애를 가졌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제 표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버렸나 봐요. 그 모습을 보더니 신우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시댁보다 친정이 편하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침딸인 나보다 언니가 더 우리 엄마 덕을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잘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나한테 미안해야죠. 어떻게 사과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집에서 몸조리 한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들어요.
누가 보면 언니가 친딸인 줄 알겠어요. 신우이가 계속 저를 긁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 남편이 챕터를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너가 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애들을 처가댁에 계속 맡겨야 돼서 그런 거지. 처가댁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어서 애들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것도 못 다니니까. 남편은 제 눈치 보느라 신우이 마음 풀어주느라 중간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시어머니가 입원하면서 확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에 저희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길목에서 시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골반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어요. 가볍게 다친 것도 아니고 뼈가 부러진 상황이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죠.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다가 그런 거니까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셔서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친정엄마도 저보고 병간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시어머니 병원 입원하셨다면서 얼마나 입원하셔야 되는 거야? 뼈가 부러지신 거라 뼈 붙은 걸 봐야 할 것 같아. 빨리 회복되면 금방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 우리 나이에 뭐 하나 부러지면 회복하는 게 쉽지 않지? 그럼 시어머니 병간호는 누가 해? 신우이네도 애가 셋이나 있다며.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신우네 애가 셋인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애들 봐주다가 그러신 거라. 너 회사는 그리고 네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애들 유치원이랑 학원 보내는 동안에만 시어머니 병간호 하려고? 회사는 휴직기 내고 애들도 학원 하나씩 더 해서 집에 6시, 7시 정도에 오게 하려고? 저녁이나 밤에만 시어머니 봐주실 분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지 말고 애들 우리 집으로 보내. 안 그래도 내가 사돈이 매번 너희 애들 봐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너가 시어머니 병간호 해드리고 우리 손주들은 나한테 보내. 이제 애들도 좀 커서 그런가 덜 힘들더라. 엄마가 애들 봐주면 나야 너무 좋지. 안심되기도 하고. 애들도 저녁 늦게까지 밥 굶으면서 학원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고마워 엄마. 감사하게도 친정엄마가 애들을 봐주신다고 해서 이번만큼은 제가 어머님을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신우이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저보고 병간호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언니네 애들 봐주다가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그럼 언니가 우리 엄마 병간호 해야죠. 설마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죠? 이건 내 동생 말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애들 안 봐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엄마 연세에 뼈 부러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나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언니 회사에 바쁘다고 엄마 안 챙겨드릴 거 아니죠? 남편과 신우이가 합세해서는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뭔가 들이 가까워졌다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본인 엄마들의 일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우이와 남편한테 차분히 제 생각을 전했죠.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니 병간호 해드리려고 회사에 휴직긴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간호 한다고 얘기하니 신우이와 남편이 서로를 쳐다보며 슬쩍 웃더군요. 그때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와드렸어요. 친정집에 애들을 맡겨놓으니 시어머니께만 신경 쓸 수 있어서 저도 편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일찍 집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집으로 향했는데 현관 앞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애들을 데려왔나 싶은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설레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근데 신혼의 애들 둘이 시끄럽게 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가가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신혼의 애들이 왜 우리 집에 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애들 데려와서 시끄러운가 했네. 아, 막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애 셋을 다 데리고 어떻게 병원을 가? 그래서 내가 애들 봐준다고 한 거지. 신혼의 남편은 뭐하고 당신이 뭐하러 나섰어? 제부 혼자 애들 보는 거 힘들어하던데. 근데 나는 항상 애 둘 봐서 그런가 별로 안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봐준다고 했지. 그럼 나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만 사는 곳 아니잖아. 오랜만에 집에서 좀 푹 좀 쉬려고 했는데. 방에 들어가시면 되잖아. 그리고 왜 애들 있는데 큰 소리를 내? 내 조카도 눈치 보게. 하루 길면 내일 정도까지만 참으면 되겠지란 생각에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우리 애들도 친정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신혼의 애들을 데려와서 보고 있으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조카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조카들 짐 싸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남편한테 당신이 전화해서 애들 지금 데려다 준다고 해. 그리고 애들 갖고 왔던 짐 빨리 챙겨. 지금 조카들 데려다 주려고. 어차피 우리 집에 애들도 없는데 우리가 좀 더 봐주면 되잖아. 그리고 걔네 막내 아파서 정신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애들도 친정에 맡겨놓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이렇게 맡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째 안 데리고 가는 건 신우가 너무한 거 아니야. 걔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솔직히 우리 엄마가 안 다쳤으면 봐두실 수도 있는데 그럴 사정이 안 되니까 우리라도 챙겨줘야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지금 아픈 상황이니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속이 뒤집히긴 했지만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니 한 번은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우이가 애들을 데리고 갔는지 조카들이 집에 없더라고요. 근데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래서 제가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애들을 우리 집에다 맡겨놓게 됐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도 안 주고 그냥 덜렁 우리 집에 두고 가요. 오늘도 애들 데리고 가는 건 좋은데 집이 이게 뭐예요?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가 그렇게 우리 애들 눈치 줬다면서요. 지금도 막내 몸 안 좋아서 정신없는데 언니 때문에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언니 집까지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청소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정리를 해놓고 가야죠. 이렇게 어지르고 가면 나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언니는 우리 엄마 병간호하는 거 말고는 하는 일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뻔뻔하게 행동하는 신우이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성질을 내버렸습니다. 아까 집에 왔는데 조카들이 없길래 신우이가 데려갔나 했거든. 근데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가서 내가 화가 나서 신우이한테 전화해 걸었더니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안 그래도 막내 아파서 힘든데 당신이 전화해서 한 소리 하니까 그러겠지. 아니 우리 집에 애들 데려올 때도 나한테 얘기한 것도 없어서 기분 안 좋았는데 내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간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도 못해. 아,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짜증이야. 그냥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꼭 그렇게 따져야겠어. 남편은 신우이 편을 들면서 오히려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남편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에
저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냉전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딘가를 갈채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신우이랑 같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신우이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고 왜 계속 신우이가 저희 사이에 끼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신우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계신데 왜 당신이 가야 되냐고 했죠. 근데 이번에도 남편은 신우이 편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제부가 출장 가 있는데 근처에 사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정도껏 해야지. 당신이 매번 그렇게 가주니까 아가씨도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당신 같으면 불편한 사람들이랑 가고 싶겠어? 그리고 내가 못 가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내가 당신 보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난리야? 남편은 제 소리가 듣기 싫은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신우이 애 셋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보면서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내 동생 친정집은 여기잖아. 내가 동생 데리고 병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조카들 보고 있어. 지금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우리가 도와야지. 그렇게 저에게 조카 셋을 맡기고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애들이 무슨 죄겠냐는 생각에 조카 셋을 보며 있었어요. 애들 저녁을 먹이고 한숨 돌리자 싶은 마음에 소파에 앉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오늘이 대학교 동창 모임에 있던 날이었어요. 저도 매일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친정집에 있는 애들 챙기며 시간을 보내니 체크해놓은 날짜였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임이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조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 나갈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통화를 하며 아쉬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보고 제 남편이 음식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했어요. 아무래도 제 친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 남편이 맞더군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우이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 나가서는 무슨 딴짓을 하나 싶었거든요. 전화를 안 받길래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도 처음 전화를 안 받는데 두 번째 전화는 받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나는 소음이 들렸지만 우선 제 남편이랑 같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물었어요. 그러니 신우이가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랑 저 같이 있어요. 언니한테도 오늘 저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좀 오래 걸려서 늦게 갈 것 같아요. 저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럼 오빠 좀 바꿔주시겠어요? 남편한테 전화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화장실이기도 하고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핸드폰이 곧 꺼질 것 같아요. 화장실 나가서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얘기를 올게요.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남편한테 전화를 거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아마 남편한테 제가 전화한 사실을 얘기하며 배터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핸드폰을 꺼놓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신우이 때문에 나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신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편이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남편은 물론이고 신우이도 못 믿겠더라고요. 둘이서 어떤 작당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을 못했던 식으로 말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 핸드폰에 켜서 확인하자고 할 수도 있었지만 더 큰 증거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며 말았어요.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남편도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시누이의 둘이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병원에 가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아무래도 애들이 많아서 잠동치라는 것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일이겠네. 잘 다녀와. 웬일이야? 저번엔 나보고 엄청 뭐라고 했잖아. 이제 당신도 내 동생 생각해주는 거야? 그래, 당신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 보내주면 나도 마음 편하잖아. 이번에도 서방이 출장 가서 당신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남편에 떠보는 듯이 말하니 남편이 살짝 당황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지. 아무래도 시부모님들한테 연락해서 가기 어렵잖아. 그러니 만만한 나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나도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을 것 같아서 나갔다 올 것 같은데 당신은 몇 시에 와? 당신 저녁 안 먹고 들어오면 음식 좀 준비해 놓을까? 됐어. 당신도 우리 엄마 병간호하고 와서 힘들 텐데 뭐.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그리고 나도 뭐 동생이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애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 제가 웃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니 남편도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베란다에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를 빼는 모습에 저도 준비하고 내려가서 미리 연락한 택시를 타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신우이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진짜로 신우와 조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본 건데 역시나 아니더라고요. 신우의 옆에 조카는커녕 예쁘게 차려입은 신우가 서 있었거든요. 저 둘이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택시기사분과 조심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둘이서 어떤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쳐다보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간다는 헌팅 술집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나이트 혹은 클럽 같은 곳에서 애인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헌팅 술집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남편과 시누이가 그곳으로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둘이 합해서 애가 5이잖아요. 유부녀 유부남인 두 사람이 거기 앉아서 심지어 남매 둘이서 솔로인 척하며 다른 여자와 남자를 끼고 놀고 있는데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진으로 다 찍어놨죠.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진 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는 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집으로 왔습니다. 뭔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허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모르는 척하며 저는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병가노래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통가가 좋아지면서 더 이상은 병원에 제가 자주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눈에는 제 표정이 안 좋게 보였나 봐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병원에 더 자주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별로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시완이가 말을 안 들어? 내가 혼내줄까? 말 안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제 아들도 아니고 저도 나이가 들어 그런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어머니도 태어나시겠어요. 예전에는 뼈가 부러져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붙었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 그런가 한 달 정도 고생한 것 같다. 애들은 친정에 보냈다며 뭐하라 그랬어. 나는 그냥 감동이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 애들보다가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어머니 챙겨드리는 게 더 마음 편해요. 그래도 너가 옆에 있어주니까 내가 심심하지 않고 좋았어. 같은 벼슬 쓰는 사람들도 어떻게 며느리가 그렇게 잘 챙겨주냐고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안 그래도 몸 안 좋은 시어머니한테 걱정거리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아무 일 없는 척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없이 조카 셋을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또 시누이 아프단 핑계를 하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더군요. 혼자서 애셋을 봐서 그런가 동생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을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왜? 그리고 어머니 이제 곧 퇴원하실 거고 우리 애들도 데려올 거니까 아가씨 애는 아가씨 남편 보고 보라고 하던가 시댁으로 보내라고 해. 당신 어차피 회사 휴직했잖아. 그럼 엄마랑 같이 애들이랑 조카 보면 되겠네. 조카가 한 명이야? 아니면 우리 애가 한 명이니? 애들만 합치면 5이나 되는데 그걸 나랑 어머니 둘이서 보라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 내도 우선 친정은 여긴데 친정에다가 애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그래서 친정에 애들 맡긴 거잖아. 안 그래도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이 신혼에 애셋을 데리고 와서 저보고 보라고 하길래 그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옷까지만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제가 먼저 안 나오면 남편이 저한테 조카 셋을 맡기고 나갈 것 같았거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 병실로 갔어요. 남편이랑 시누이 만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탓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애들을 키웠냐고 원망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저 이혼할 거라고 소리쳐버렸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셔서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말없이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저보고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여자 남자 만나러 가는 곳이래요. 거기 남편이랑 시누이 둘이서 간 거예요. 저한테는 시누이 애가 아파서 남편이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된다 하면서 데리고 갔거든요. 이상한 기분에 따라갔더니 둘이서 여기를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경악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을 들으시고는 뭔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내가 애들을 너무 잘못 키운 것 같다. 너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하다. 사돈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 상황에 내가 이혼하라고 어떻게 말하겠어? 너 혼자 마음고생도 많았겠다. 어쩐지 너 얼굴이 계속 어둡더라니.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제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참고 살 수 있겠어? 직접 눈으로 본 건 더 그렇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한테 원망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또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뒤 남편이 시어머니 병실로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산을 안 주겠다뇨? 엄마가 문자 보낸 거 아니시죠? 문자 잘못 보내신 거죠? 내가 보낸 거 맞다. 그 문자대로 너 후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같은 자식 있는 거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디서 무슨 말 들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동생 아파서
조카를 데리고 와서 봐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조카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난리친 거예요. 시어머니가 뭘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호적 파버릴 테니 유산은 꿈도 꾸지 마라 라며 문자를 보내신 거였어요. 근데 신우이한테도 똑같이 보내셨나 봐요. 남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곧이어 신우이도 병실로 들어왔거든요.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적에서 나를 왜 파? 신우이랑 남편 둘 다 시어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한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휘둥그레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아까 나한테 보내준 사진 좀 다시 보여줘 봐봐. 얘네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사진? 무슨 사진? 그게 뭔데 그래? 신우이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는 제 옆으로 와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마 예상도 못했겠죠. 남편도 신우이가 깜짝 놀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오더군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니들이 사람이냐 사람이야? 아니 결혼한 것들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나이트 같은 곳을 갈 수가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네 말 들을 게 뭐가 있어?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야? 너는 창피한 것도 모르냐? 어디다 대고 입을 열어? 남편의 화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 행동도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사실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던 것보다는 저와 신우이 남편인 서방님한테 더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와서 이혼한다고 하더라. 내가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혼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 손주들 봐주는 사돈께 미안해서라도 네 결혼할 때 해준 죄 며느리 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엄마, 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걸 다 준다는 게 말이 되려? 그리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했다. 너 이러는 거 나중에 네 자식들이 알아봐봐. 사돈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너 이혼시키고 만다.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신우이는 본인한테도 난리칠까봐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한 거 아니라 제가 요즘 거기 유행하는데 재밌다고 해서 가본 거야. 나 진짜 그때 처음 갔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그런 곳 안 갈게. 그리고 당신을 제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얼굴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남편의 신우이 탓을 하니 신우이도 억울했나 봐요. 갑자기 남편의 했던 행동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말을 왜 그렇게 해? 솔직히 오빠가 먼저 가보자고 한 거잖아. 요즘에는 와이프 따로, 애인 따로 두는 게 유행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지금 오빠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그래?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오빠 꼬셔서 가자고 했냐고. 오빠가 애새 보는 거 지겹지 않냐고. 언니한테 맡기고 놀러 가자고 한 거잖아. 세상 좋던 후에도 진실 앞에선 별거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제 앞에서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싸우는데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모습을 한참 지켜오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어디서 지금 니네들이 억울하다 난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듯이 나는 너희 둘 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같은 자식들이 있다는 게 나한테는 수치다. 사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끔 다른 사연들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았어도 나중에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바람에 더 큰 파국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절대 이혼 못한다고 자기가 진짜 잘할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도 많고 시어머니 친정도 잘 사신다 들어서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호적에서 판다고 하니 신우랑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걸 아니 시어머니도 강수를 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 초기에 사서 세주고 있던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받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비용 아끼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변호사 비용도 내주시고 그랬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욕을 엄청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사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니 저희 친정부모님도 화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저런 자식들이 나온 거냐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의문인 점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가 직접 이 상황을 보기도 했고 증거들을 갖고 있었으니 당장 이혼에 강행한 것이지만 신우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우이가 저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했었어요. 솔직히 신우이네 가정까지 제가 관여할 건 아니라서 알겠다고 했죠.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신우 남편도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우네도 지금 이혼한 애 만회하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은 물론이고 신우랑도 연락 안 하고 지낸다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몇 번 찾아온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문전박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이혼하고 남편이 연락 와서 시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본인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아서 저한테 대신 얘기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는 날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1억씩 통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자식 잘못 키워서 애들이 아빠 없이 커야 되는 게 마음 쓰인다 하셨거든요. 사실 애들 키우면 제일 아쉬운 게 남편이 아니라 돈이잖아요. 어머님이 이건 아이들 것이고 채권 따로 있다고 하면서 매달 돈을 보내주시는 중이에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이혼도 잘했고 아파트도 받았으니 안 그러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이래야 본인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면서 챙겨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친할머니 보러 간다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다들 이혼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보고 지내냐고 하면서 의아해하지만 제 남편이 시어머니만 같았으면 이혼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지였습니다.